3억 빚더미에 깔려 쓰러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지만 그는 망치 하나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죠. 망가진 집을 고치며 무너진 삶을 세운 이야기,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힘든 시간을 버티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나는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다. 3억 빚더미 위에 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통장은 바닥이었고 전화기 너머로는 독촉만 울려댔다. 가까이 있던 가족도 서서히 등을 돌려갔다. 그때 나는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낡은 전등은 깜빡였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다. 내 손끝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명예도 사라지고 남은 건 초라한 방 한 칸뿐이었다. 나는 그 방 안에서 나 자신을 증오했다. 나는 계속 되뇌었다. 이게 정말 끝인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어느 날 문득 벽에 눈길이 멈췄다. 곰팡이가 피고 갈라진 벽을 오래 바라봤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이 벽부터 내가 다시 고쳐보자. 망가진 집을 세우듯 내 삶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서랍을 열어 낡은 망치를 꺼냈다. 한때 아버지가 쓰던 도구였다. 먼지가 잔뜩 덮여 있었지만 손에 쥐자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못을 박았다. 톡 하는 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렸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수리를 시작했다. 벽에 못을 박고 깨진 창문을 바꾸고 삐걱이는 문을 고쳤다. 별것 아니었지만 내 안에서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났다.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땀방울이 떨어질수록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뭐 하냐며 비웃었다. 빚쟁이가 집 고쳐서 뭐 하냐는 말이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비웃음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집중했다. 내 손끝에 닿는 집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다. 못질이 반듯해지고 나무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무너진 집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 감정은 오랜만에 느끼는 벅찬 기운이었다. 마치 나 자신이 고쳐지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지쳐 쓰러졌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절망으로 뒤척이던 날들과 달랐다. 내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그렇게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내 삶은 여전히 빚더미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벽 한쪽이 고쳐지듯 마음 한편이 단단해졌다. 내일도 망치를 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이 무너져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이 내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이었다. 나는 빚쟁이 취급받으며 사는 게 가장 쓰라렸다. 벽을 고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세상은 나를 외면했다. 집 앞에 선 이웃은 고개를 젓고 지나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다. 저 사람은 빚진 인간이라고, 끝난 인생이라고. 나는 이를 찾으려 나섰다. 공사판에 가서 일꾼 자리를 부탁했다. 현장 소장은 내 손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을 쓰면 문제 생긴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 속 돈은 이미 바닥이었다. 하루 세 끼도 힘든 날이 이어졌다. 허기를 달래며 집에 돌아오면 곰팡이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다. 그러나 손에 든 망치만은 놓지 않았다. 이 도구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버틸 수 있었다. 나는 동네 전봇대에 붙은 벽보를 보았다. 집수리 알바 구함. 순간 가슴이 뛰었다.
바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낯선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다 주소를 알려주었다. 허름한 단독주택이었다. 부부가 낡은 현관문을 가리켰다. 문이 삐걱거려 잠이 들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망치와 드라이버를 꺼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첫 수리는 서툴렀다. 못은 삐뚤어지고 나무는 갈라졌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끝내 문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내 가슴도 뛰었다. 주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맙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가 눈물처럼 와닿았다. 몇 장 안 되는 지폐를 내밀었을 때 나는 손을 떨며 받았다. 그 돈은 단순한 대가가 아니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증표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독촉 전화가 울렸다. 목소리는 차갑게 말했다. 언제 갚을 거냐, 더 미루면 끝이라고 했다. 나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길가에 주저앉았다. 하루 벌어 하루 갚기에도 벅찼다. 수리일이 생기면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언제 끊길지 몰랐다. 내 이름은 이미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 은행도 사람들도 나를 외면했다. 그 속에서 나는 더욱 망치만 붙잡았다. 밤이면 다시 벽에 못을 박았다.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도 버틸 수 있다고 되뇌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커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끝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결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빚쟁이라는 낙인 대신 집을 고치는 손이라는 말이 돌았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싱크대가 새어 물이 넘친다고 했다. 나는 도구를 챙겨 곧장 달려갔다. 작업은 쉽지 않았다. 낡은 배관은 녹슬어 있었고 손을 대자마자 부서졌다. 순간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괜히 맡겼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손을 멈추지 않았다. 몇 시간을 씨름하자 물줄기가 멈췄다. 싱크대 아래서 손을 꺼내니 흙먼지와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나는 땀범벅이 된 채 일어섰다. 아주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끝내 미소를 보였다. 그날 이후 작은 의뢰들이 이어졌다. 삐걱이는 창문, 떨어진 벽지, 금간 바닥. 나는 손이 닿는 대로 고쳐주었다. 사람들은 나를 다시 보았다. 빚쟁이가 아니라 기술 가진 사람으로.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독촉은 더 잦아졌고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번 돈의 절반 이상을 고스란히 넘겨야 했다.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남은 건 몸의 고단함 뿐이었다.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나를 흔들었다.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다. 동네에서 작은 공사 의뢰가 들어왔다. 벽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준비했다. 첫날부터 일이 꼬였다. 벽돌은 예상보다 무거웠고 시멘트는 굳어갔다. 손바닥은 까지고 어깨는 뻐근했다. 함께 하기로 했던 인부도 중간에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아 무너져가는 벽 앞에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저걸 혼자 할 수 있겠냐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순간 망치 손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하자고 다짐했다. 이 일에서 물러나면 내 삶도 무너진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혼자 벽을 쌓았다. 몸은 부서질 듯 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벽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는 순간 숨이 붙잡혔다.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올랐다. 새벽이 밝을 무렵 벽은 완성에 가까워졌다. 나는 피투성이 손을 바라보며 웃었다.
무너질 줄만 알았던 내가 다시 세우고 있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다가와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다. 나는 드디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운 그날,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바꿨다. 더 이상 빚쟁이의 초라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장인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살아있는 증인이라 말했다. 그 말들은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벽 앞에서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과 상처가 뒤섞인 모습은 추했다. 하지만 내겐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쓰러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흙먼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증거였다. 작은 일거리가 늘어났다. 이웃집 담장을 고쳐달라는 부탁이 이어졌다. 낡은 지붕을 새로 얹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다. 나는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일 줄 몰랐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나를 놔두지 않았다. 은행은 여전히 전화를 걸어왔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이자는 끊임없이 늘어났다. 아무리 손에 쥔 돈을 넘겨도 줄어들지 않았다. 채권자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밤마다 울컥했다.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왔다. 작업 도중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망치질 소리와 섞여 불안이 더 커졌다. 내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어느 날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낡은 주택 전체 리모델링이었다. 이 일만 잘 해내면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실패하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 현장을 맡은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벽체 안에서 곰팡이가 심하게 번져 있었다. 철근은 녹슬어 손댈 수도 없을 만큼 약해져 있었다. 작업비를 초과한다는 말에 주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애써 웃으며 어떻게든 해내겠다고 말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일에 매달렸다. 낡은 자재를 걷어내고 새로 교체했다. 허리가 휘고 손목은 부러질 듯 아팠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내게 남은 건 오직 두 손뿐이었으니까.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음료수를 건네며 힘내라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에 다시 버틸 힘을 얻었다. 비웃음이 응원이 된 순간이었다. 내 안에서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흔들렸다. 마지막 날 나는 온몸이 젖은 채 현관 앞에 섰다. 새로 칠해진 벽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맙다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으며 속으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나는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자 또다시 독촉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편함에 꽂힌 빨간 종이가 눈을 찔렀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사람들의 인정과 빛 독촉이 동시에 나를 조여왔다. 빛과 그림자가 한자리에 엉켜 있었다. 나는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인 같았다. 사람들은 내 손을 칭찬했지만 은행은 내 숨을 옥죄었다. 한쪽에서는 박수가 울렸고 다른 쪽에서는 협박이 몰려왔다. 나는 두 갈래의 길 위에 서 있는 듯했다.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의뢰가 들어왔다. 헌 가게를 새 단장에 달라는 일이었다. 점포 하나를 살려내면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일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였다.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벽은 갈라져 있었고 천장은 비가 새고 있었다. 나는 작업복을 걸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 직감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며칠 동안 나는 새벽까지 망치를 두드렸다. 패목을 치우고 낡은 자재를 뜯어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길이 나를 버티게 했다. 나를 의심하던 시선이 기대의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찾아왔다. 자재비를 선결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손에 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다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나는 결국 빌려야 했다. 공사비 일부를 맞추기 위해 고리 사채에 손을 댔다. 숨기고 싶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얻는 꼴이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돈에 쫓긴다고 했다.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아무리 일해도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망치 소리가 귀에 맴돌고 독촉 목소리가 겹쳐졌다. 꿈속에서도 빚쟁이가 내 문을 두드렸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곤 했다. 새벽마다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다. 공사는 결국 완성됐다. 새 가게 앞에서 주인이 환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박수쳤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폭풍을 느끼고 있었다. 빚은 줄지 않았고 더 깊은 수렁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벽을 세우며 동시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세상은 내게 두 얼굴을 보여주었다. 환호와 비난, 인정과 멸시가 한자리에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끝없이 흔들렸다. 나는 결국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겉으로는 장인이라 불리며 박수를 받았지만 속은 빚에 갉아먹히고 있었다. 사람들이 건네는 미소가 오히려 버거웠다. 내가 짊어진 짐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웃는 얼굴 뒤에서 울고 있었다. 사채업자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전화로는 모자라 직접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늘 안 갚지 않으면 끝장이라 협박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은행에서도 마지막 통보가 날아왔다. 빚을 더 미루면 집마저 압류하겠다고 했다. 나는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한때 내 전부였던 집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공사 의뢰는 이어졌지만 내 손은 무거워졌다. 망치를 들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빚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한번 삐끗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내 안에서 희망과 절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는 커졌다.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내겐 또 다른 짐이었다. 혹시라도 무너진다면 나는 그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릴 터였다. 나는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밤이면 벽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벽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겹쳐보았다. 갈라지고 금이 간 모습이 나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망치질은 곧 내 심장이 뛰는 소리였다. 어느 날 큰 선택이 다가왔다. 사채업자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말했다. 며칠 안에 갚지 않으면 내 손발을 묶겠다고 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듯 주저앉았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내가 선택할 길은 단 두 가지였다. 포기하고 무너질 것인가, 끝까지 버티며 고쳐낼 것인가. 나는 흔들렸지만 결국 망치를 쥐었다. 내 손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벽돌을 쌓으며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빚이 나를 무너뜨릴 순 있어도 나 자신은 무너질 수 없다고. 손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망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안에서 다시 불길이 일고 있었다. 사람들은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처음과 달랐다. 비웃음 대신 존경이 묻어났다. 나는 그 시선을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 순간 아직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빚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있었고 위협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다. 나는 결심해야 했다. 망가진 집처럼 무너질지 아니면 끝내 다시 세울지. 나는 끝내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채업자의 발소리가 문 앞을 울려도 은행의 독촉장이 쌓여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무너질 집을 바라보며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내 삶을 스스로 고쳐야 했다. 나는 오래된 작업복을 걸쳤다. 손에 망치를 쥐는 순간 온몸에 힘이 몰렸다. 피투성이 손바닥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두려움 대신 불씨를 붙잡았다. 동네에서 큰 공사가 들어왔다. 오래된 건물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세우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떠올렸고 의뢰는 내게 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일에서 물러나면 내 인생도 끝날 거라 생각했다. 현장은 거대한 폐허 같았다. 부서진 벽, 쏟아지는 먼지, 삐걱거리는 기둥. 주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봤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해내겠다고, 무너져도 다시 세우겠다고. 첫날부터 손은 떨렸다. 벽돌은 무거웠고 철근은 휘어 있었다.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을 가렸다. 그러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내 삶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현장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사람이 또 시작했다고, 이번에도 버틴다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있었다. 자재비를 더 달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낼 돈이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질 위기였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번져갔다. 그때 뜻밖의 손길이 다가왔다. 내가 고쳐준 집 주인들이 하나둘 모였다. 누군가는 못 쓰던 자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손수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과 함께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웃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걸 느꼈다. 내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마지막 벽돌을 올리는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빚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망가진 집처럼 무너졌던 나도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끝내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채업자의 발소리가 문 앞을 울려도 은행의 독촉장이 쌓여도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무너질 집을 바라보며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내 삶을 스스로 고쳐야 했다. 나는 오래된 작업복을 걸쳤다. 손에 망치를 쥐는 순간 온몸에 힘이 몰렸다. 피투성이 손바닥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두려움 대신 불씨를 붙잡았다. 동네에서 큰 공사가 들어왔다. 오래된 건물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세우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떠올렸고 의뢰는 내게 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일에서 물러나면 내 인생도 끝날 거라 생각했다. 현장은 거대한 폐허 같았다. 부서진 벽, 쏟아지는 먼지, 삐걱거리는 기둥. 주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봤다.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해내겠다고, 무너져도 다시 세우겠다고. 첫날부터 손은 떨렸다. 벽돌은 무거웠고 철근은 휘어 있었다. 땀이 눈으로 흘러내려 앞을 가렸다. 그러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내 삶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현장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 사람이 또 시작했다고, 이번에도 버틴다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다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있었다. 자재비를 더 달라는 연락이 왔다. 나는 더 이상 낼 돈이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질 위기였다.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번져갔다. 그때 뜻밖의 손길이 다가왔다. 내가 고쳐준 집 주인들이 하나둘 모였다. 누군가는 못 쓰던 자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손수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과 함께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웃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는 걸 느꼈다. 내 삶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마지막 벽돌을 올리는 순간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빚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망가진 집처럼 무너졌던 나도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